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주보 모의고사 2회차죠. 1회차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1회차부터 풀어보시고, 자, 이번에는 2회차로 난이도가 1회차보다 조금 쉬울 겁니다. 문제지는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먼저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만 풀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이하진 않을 겁니다. 핵심 위주로 풀이법, 그리고 풀이 스킬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서부터 3번까지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대인관계 문제죠. 지금 보시면은 파트너십 유형하고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그리고 변혁적 유형이 있는데, 자,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결과와 책임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건 뭐냐면 파트너십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사례 2번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의견을 내고 그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요건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이 됩니다. 요게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무슨 개선, 변화가 필요하다. 요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변혁적 유형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사실 뭐 이걸 모두를 안 외우더라도 조금만 읽어봐도 보통 찍을 수 있는 문제죠, 이거.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하는 지금 보시면은 책임과 성과를 이거 바뀌었네요. 자, 사례 1번이 책임과 성과 공유죠. 자, 책임과 성과를 공유한다가 파트너십. 그다음에 의견 제시를 요구하고 의견을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 그리고 뭐 팀 문제 개선을 하는 거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변혁적 유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가 보시면요. 자, 요게 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모듈 문제입니다. 변화가 요구되면은 당연히 변혁적 유형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2번도 재능을 소유한 직원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4번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혁신적이고 탁월한 직원을 거느리고 있을 텐데 요게 차이가 뭐냐면 2번은 소규모 조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은 어떻게 끌어가느냐? 파트너십 유형으로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번 통제 없이 방만한 상태. 만약에 학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말이 잘 듣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무서운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감정 조절을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없어지죠. 자, 그것처럼 이런 통제 없이 방만한 상태일 때는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를 거느리고 있을 때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민주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B가 뭐였죠? B가 민주주의. 사례 2번 이제 B부장.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C 차장과 같은 리더십. C 차장과 같은 리더십이 뭐였죠? 변혁적 유형입니다. 자, 변혁적 유형의 특징은 요거고요. 자, 요 특징들 한번 읽어보시고, 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요, 정답은 2번입니다. 팀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자, 요거는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서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무능력하고 의욕이 없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리더십도 통하지 않는 상태라서 제가 언급을 안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그냥 읽어보시면은 요거 지금 NCS 모듈에서 딱 보면은 업무 지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업무 지침이 이런 거죠. 일종의 안내자 역할이고, 그 다음에 임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하도록 만든다. 요런 내용이 나오면은 업무 수행의 첫 단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업무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업무 지침을 세울 때 참고할 네 가지가 NCS 모듈에서는 요 딱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이 5번이죠.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 대망의 6번.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시느라 겁나 힘드셨을 겁니다. 자, 근데 요거요. 여러분들이 원금도 복잡하죠? 원금이 21억 5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21억 5천만 원에다가
여기서 이자율 계산하고 기간 2년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요게 계산값이 A, 요게 계산값이 B면은 요거 마이너스 해서 구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한 단계 얼마 차이 안 나지만은 조금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틀릴 일은 없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단리복리가 나올 때는 이자율 차이 곱하기 원금 하시면은 차익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 과정이 한두 개 정도 줄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A가 자, 100원을 맡겼습니다. 근데 A가 이자율이 5%고요. B가 이자율이 6%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산법대로라면 어떻게 하냐면 100원에 5% 해가지고 5원이고 이거는 100원에 6% 해가지고 6원이다. 그래서 5에서 6 빼면은 1원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계산법이죠. 근데 이자율 차이가 몇 %입니까? 1%죠. 이 1%에 곱하기 100원 하면요 바로 차익이 나오죠. 1원이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복잡하게 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이자율 5%로 2년간 예치면 이거 1.0 자, 1.1이죠. 1.1. 1.1이 되죠. 자, 5%이기 때문에 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아마 복리로 계산하면은 뭐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21억 5천만 원 요거 계산해서 요거 차이니까 결국에 이자율이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정답에서 찾으시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은 한 단계 정도 계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7번은 푸는 방법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면요 끝자리가 다 다릅니다. 약식 계산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리고 어느 자리가 다르다고요? 1의 자리가 다릅니다. 1원 단위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푸시냐면 잘 보십시오. 4번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왜? 4번은 10원 단위 미만 4, 4, 5, 2 반올림이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제거. 우리는 1의 자리만 판명하면 답을 골라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5번도 제끼입니다. 왜? 10원 단위 미만 절사잖아요. 그러면 요거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답 골라내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1, 2번인데 기본 요금이 얼마냐? 6,165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 요금이 105.5원. 그러니까 6월이잖아요. 6월이니까 105.5원이고 요거 곱하기 몇 해주냐면 사용량이 4,000이니까 요거 곱해줍니다. 근데 요것도 잘 보시면 1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본 요금밖에 없고 1의 자리는 5가 되겠죠.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오는 거죠.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요런 것만 캐치하시면은 계산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7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죠. 8번은 이제 특근율 산출식인 잔업 및 특근율 산출식이니까 전체 시간에서 잔업하고 특근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잔업과 특근을 더해야 됩니다. 요거 시간으로 더해야 되겠죠. 요거 더해주고 그 다음에 총 시간은 어떻게 되죠? 하루에 8시간 근무하니까 여기다가 8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잔업 더해주고 특근 더해줘야지 분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는 이 근무일수에 8을 곱하고 잔업 더하고 특근 더한 게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잔업시간, 특근시간 요거가 분자가 되겠죠. 거기다가 100을 곱해줘야지 특근율, 잔업률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잔업하고 특근 시간 더해서 분자로 했고 그 다음에 근무일수에 곱하기 근무일수 22일에 8시간 하고 거기다가 또 잔업하고 특근 더했죠. 거기다가 100 곱해준 거.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은 그냥 글 읽고 푸는 문제니까 굳이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9번은 5번이었죠. 자, 10번. 사실 10번 같은 경우 문서 작성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위의 내용을 안 쳐다봐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일 처음에 문서 작성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정답을 골라내는 기준은 뭐냐면 이 문서의 작성의 목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홍보 문구예요. 그리고 뭘 홍보하는 거냐면 전세 보증 대출 실적에 대한 홍보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용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기 이전에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3번이 목적이 안 맞죠. 전세 보증 대출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글인데 전세 보증 대출이 문제인가? 요렇게 홍보 문구 적어가면 바로 잘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 요렇게 했을 때 다 목적에 위반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위의 내용이랑 밑에 내용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거 작성 뭐 문구 작성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목적에 안 맞는 것부터 먼저 걸러내시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갑니다. 자, 11번은요. 이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자, 우선 요게 문제로 정의할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죠? 문제 해결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라는 건 이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목표죠, 목표. 목표와 현재 상황 사이의 갭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차이가 문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목표는 뭐냐면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의 확대가 목표입니다. 근데 요거에 문제되는 상황 자체가 전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게 그 위에 글들에서 상황이 다 나와 있는데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고요. 현실이자 현상이고요. 일부는 추측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일어난 일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단순 우려, 추측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자, 요런 거. 하지만 이런 자료를 활용함에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유출에 우려가 있다라고 일부가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현상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이걸 문제로 볼 수는 없겠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전체가 다 문제가 되겠죠. 그럼 걱정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많을 거고, 걱정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아마 쉽게 푸셨을 거예요. 4배 범위는 4배 범위는 아니죠. 자, 3번. 주택 모델을 구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택 금융 모델이죠. 구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총 3곳이다. 3곳이 아니죠. 2곳이고요. 아마 13번을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우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 아랍에미리트를 고르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요. 주택금융공사가 해외 진출의 2023년을 해외 진출의 원년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진출 국가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진출을 목표로 할 우선 국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는요 이미 수주가 확정됐어요. 얘들은 진출을 해도 신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는 안 고르셔야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봤을 때 목표가 뭔지를 봐야 돼. 목표는 진출 국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주변 국가로의 확장성 면에서는 주택 금융 정책을 선택해서 수출하는 것보다 노하우 수출 분야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필리핀이 있고 사우디가 있는데 이 중에서 노하우 수출을 하는 곳은 어디죠?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처 확장성이 큰 거는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필리핀을 먼저 수주를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15번 같은 경우에 그냥 필셈 문제죠. 이것도 굳이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뭐 절대로 풀면 안 되는 보기가 1번이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율 구하는 거니까 이거 구하면 안 되겠죠. 이건 확인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고요. 확인하기 쉽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부터 확인하시는 거 그게 비결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용어는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합은 일자를 말하는 거고 반등은 요거, 반락은 요거죠, 요거. 그래서 비례 관계는 한 개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고 반비례는 한 개가 올라갈 때 한 개가 내려가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으시면은 이거는 정답이 자 지금 보시면은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옳은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반등 반락 보합 없습니다. 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은 빵개입니다. 틀린 곳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마 빵개는 안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마 다른 걸 고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빵개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출제자가 나오면 빵개도 정답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17번이죠.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부가 어떤 스탠스인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등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강화된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에 위반되는 것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게 되겠죠. 대출 한도 조정을 하려면 낮게 해야 될까요? 높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규제를 하려면 당연히 낮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답니다. 영끌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거하시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각 과장이 출장 가는 나라는 미국이다 하면은 벌써 두 개가 날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병주임은 독일과 프랑스로 가지 않는다. 병주임 독일 프랑스 없죠. 그 다음에 정사원은 프랑스로 가지 않는다 하면은 또 날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을대리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날라가게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냥 소거법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 아마 이거 틀리신 분들은 아마 어디에서 낚여셨냐면 시간 계산에서 낚이셨을 겁니다. 우선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정확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애부터 선택을 해서 그걸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병이 5일간 평균 근무 시간이 1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50시간으로 병을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얘랑 같은 애가 갑이거든요. 갑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썼고, 그 다음에 정은 넘사벽으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남은 게 무랑, 맞죠? 무랑, 그 다음에, 을입니다, 을. 그래서 물을 보시면은 병보다 5일간 총 근무 시간이 2시간 작다고 했으니까 총 근무 시간이니까 48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보다 평균 근무 시간이 1시간 적은 거예요. 이거 49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리셨을 거예요. 이거 무죠, 무죠, 이거. 무입니다, 무. 을은 평균 1시간이 적은 거예요. 5일간. 그러니까 5시간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4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근무 시간을 기록한 것은 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 근무 시간, 총 근무 시간 섞여 나올 때는 반드시 총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서 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시간이 딱 결정되는 거, 몇 시간 근무했다. 요거부터 먼저 고정시킨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조직 이해 문제죠. 요거 세 가지가 이제 조직 이해에서 나오는 전략인데, 자, 요거는 협상 전략이죠. 위닝 전략은. 이건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전략이고, 혁신 전략이란 건 없습니다. 원가 우위 전략은 싼 가격에 풀어가지고 이기는 거. 차별화 전략은 뭐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나 이런 걸 높여가지고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 집중화 전략은 요 두 가지 중 하나를 활용해서 특정 시장을 공략하는 걸 갖다가 집중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상품의 질을 높이는 거죠. 신선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상품을 새롭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특정 고객은 아닙니다. 이게 뭐 다자녀 저소득층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고객 상품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새로운 상품들을 갖다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이거 집중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특정 계층, 특정 고객층, 특정 국가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집중화 전략이죠.
자, 21번. 이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 낮춘다. 이거 원가죠. 원가 우위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략을 목표로 할 특정 시장. 특정 시장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장 얘기 나오죠. 한정된 시장. 이거 집중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해당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쓰려고 하면요. 차별화 전략을 쓰려고 하면 5번이 적절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2번은 이제 요 4단계, 5단계죠. 5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어떤 거 하기로 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외우고 말고에 따지지 않고 글만 읽어보더라도 경영 전략 실행이 되겠죠. 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 없다 이걸 판명하는 게 피드백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풀지 않으시고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평균 산출 자료가 틀린 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게 얘네들. 그 다음에 요 줄입니다. 총 몇 개를 확인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도 평균이에요. 더해서 나누고 더해서 나누고 더해서 나누고 더해서 나누고 더해서 나눠야 됩니다. 얘는 쭈루룩 더해서 나눠야 됩니다. 미치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시간이 남으면 풀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풀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에 요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 두 개 끝자리 수의 합이 홀수면은 요게 5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요거 두 개 합이 만약에 짝수가 나온다. 이거 6이죠. 짝수가 나오면 끝이 0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게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군데를 갖다가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기간 중 상승 비율이 가장 큰 급여 명세는 무엇인가? 이것도 정확히 계산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없앨 걸부터 없애보면은 고정수당 같은 경우는 줄었죠. 그러니까 상승 비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10,000단위고 지금 기본급은 맞죠? 나머지는 1,000단위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앞 두 개만 따서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비율을 보면요. 얘가 몇이 되냐면 55분의 57이 되겠죠? 기본급이. 그 다음에 실적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36분의 36이니까 굳이 얘 보지 말자고요. 계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타 상여급은 85분의 87입니다. 얘 2차이 나고요. 얘 1차이 나고요. 얘 2차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분수에서는요, 분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커지는 거고요.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를 사실상 변화량이 얼마냐면 55분의 2가 변한 거고요. 얘는 지금 10분의 1이 변한 겁니다. 얘는 지금 85분의 2가 변한 겁니다. 변화율이 가장 큰 건 뭐죠? 당연히 얘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약식 계산만 해봐도 이거는 실적 수당이 가장 변화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계산기 아닙니다. 제가 수리 문제 풀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정확한 계산을 하는 시험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골라내는 시험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식 계산해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에는 틀리신 분들 거의 없겠죠.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도 굳이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리고 푸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번도 그냥 푸셨을 겁니다. 푸셨을 거고 요령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조건이 차례대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은 처음에 나오는 조건들을 해서 순서대로 조건을 적용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 말고 이런 문제들도 있죠.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조건이 주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숙소를 정하거나 강의장을 정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중에서 상당수가 어떻냐면요. 거꾸로 적용하면은 한 2개만 적용해도 정답이 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출제진들이 꼼꼼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출제진들에 따라서 별로 이제
이걸 검수를 안 하다 보니까 마지막 조건 하나만 딱 적용했는데 정답이 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조건 1번부터 줄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거꾸로 풀면 더 빨리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조건을 조금 거꾸로 뒤에서부터 적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틀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NCS에서 문제라는 건요, 이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목표치죠. 목표치와 현 상태 사이의 갭입니다. 현 상태 사이의 갭.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 대상받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면 요 점수 있죠? 요 점수가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2019년도에 문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요거 문제, 요거 문제, 요거 문제, 요거 문제입니다. 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요, 바람직한 것은 모든 영역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요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지금 보시면은 모든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지 않는 대안이 적절하지 않는 대안입니다. 1번은 큰일 나겠죠. 교육훈련 비용 줄이면은 그 부패 방지가 평가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적 달성 못합니다.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30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 다 계산하셨을 건데 계산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만원 단위죠, 맞죠? 그러면 얘도 만원 단위로 고쳐야 돼요. 자, 요렇게 고쳐버립니다. 고쳐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월이니까 24개월 2년간 사용하면 24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4를 곱한 값을 갖다가 전부 다 적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는 이 뒤에 것까지 연관되어 있어서 두 문제나 세 문제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제품 견적 나와 있고 요금 문제는. 그래서 한번 계산해서 문제를 쭉 파악하신 다음에 계산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24개월 계산해 보면 이거 240 들고요. 얘 480 들겠죠? 그 다음에 240 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놔 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정답은 1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유연에는 10년이래요. 근데 유지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유지비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유지비가 많이 들면요, 10년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한 달 유지비가 40만 원이고요. 제품 가격은 빠지니까 얘는 70만 원이고요. 얘는 5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쓰는 양이 한 달 유지비가 적으면요, 이거는 1년 유지비도 적을 거고 10년 유지비도 적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통 무턱대고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요, 무턱 긴장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걸 계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부터 하시고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험을 좀 많이 쳐보러 가는 게 중요해요. 자, 32번도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문제죠, 이거. 여기서 뭐 실비정산, 그 다음에 뭐 한도, 요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실정산은 쓴 만큼 그 정산하는 거고, 한도는 요 한도만큼 정산해 준다는 거죠. 자, 33번. 요거 설명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목차 구성에 신경을 써야 된다. 자료의 신뢰도가 중요해서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야 된다. 그리고 완벽해야 된다. 요런 거 나오면 이거 기획서입니다. 자, 기획서의 내용은 요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론이에요. 기획서 이론.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 많이 나오는 모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서는 설명하는 글이고 쉬운 용어로 작성이 돼야 되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한서는 협조를 구할 때 쓰는 문서예요. 사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문서라고 해서 이걸 사내 공문서라 하기도 합니다. 사내 공문서라고 하기도 하고, 이 문서는 이제 협조를 구한다고 했죠. 이럴 때 씁니다. 우리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2명만 보내주십시오. 이런 걸 갖다가 쓸 때
기한서를 씁니다. 근데 보고서는 말 안 해도 보고서고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되고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자료에 누락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부터 써야 되겠죠. 보고서 300페이지 되는데 기승전결 쓰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핵심이고 보도자료도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가 신문기사죠. 신문기사.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모듈 이론은 정확하게 알고 구분할 수 있게 시험 치러 가십시오. 자, 그래서 똑같은 이론으로 푸는 문제죠. 똑같은 이론으로 푸는 문제고 마감 기한이 우선해서 작성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기획서는요, 자료의 정확성이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을 가면요. 자, 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요거는 딱 한 단어만 보면 됩니다. 목표. 홍보자료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포스터만 전시되던 거여서 온라인으로 이제 이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홍보입니다. 홍보. 그래서 홍보 효과가 좋아야 되고 홍보 효과가 좋아지도록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 자, 예산 절감. 만약에 목표가 예산 절감이다, 적자 개선이었다라고 하면은 요게 평가 기준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죠. 홍보물의 퀄리티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리고 36번 같은 경우에 그냥 읽어 보시면은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2번입니다. 이게 블라인드가 돼 있잖아요. 요게 블라인드 돼 있으면 뭐라고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7번, 8번도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리고 푸는 문제죠. 37번에 1번, 38번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40번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요거 협상의 5단계를요 요거 헤드라인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명을 안 주고. 그래서 설명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거와 요거 차이를 갖다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호 이해는요 단순한 의견 차이, 그 다음에 상대가 원하는 걸 갖다가 그냥 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쪽이 원하는 건 요거입니다. 그래요? 우리 쪽이 원하는 건 요거입니다. 요거 정도만 하면은 상호 이해고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요. 파업을 하는데 요구안이 이렇습니다. 뭐 근로시간 단축이고 그 다음에 이 뭐 임금 상승이고 복지 상승이고 이런 걸 다 요구한다 합시다. 근데 사실 이 협상하는 입장에서 파업하시는 분들도 요걸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 되면 좋은데 요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우선순위가 만약에 임금이다. 임금을 높이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이제 임금만 제시하면은 그 협상이 타결될 요지가 높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실질 이해는 뭐냐면 상대가 여러 가지 중에서 진짜 원하는 거 1픽이 뭐냐 그런 거 살피는 거 그게 바로 실질 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질 이해하고 상호 이해의 차이. 요거는 단순 의견 차이. 원하는 거 주저리. 근데 원하는 거 중에 1픽이 뭐냐?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요거 살피는 게 실질 이해입니다. 요거 차이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때문에 틀리는 경우 많으니까 요거 두 가지의 차이는 반드시 이해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9번의 협상 단계인데 요런 내용이 나오죠. 다른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찾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거 무슨 단계죠? 실제로 원하는 거, 원픽이 뭔지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실질 이해 단계입니다. 만약에 요게 없다. 요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뭐 해달라만 했다라고 하면은 상호 이해가 정답이 되겠죠. 자, 49번. 이상적인 협상 전략 하면은 딱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윈윈 전략. 아까 말씀드린 적 있죠. 윈윈. 이게 이상적인 협상의 전략입니다. 그럼 어딨죠? 기획. 기획이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3번하고 5번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이제
보기 3번에서 하는 협상 전략은 뭐냐면요. 갑이죠, 갑. 갑이잖아요. 을이 지금, 그러니까 갑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갖다가 노력했던 을과장은, 결단을 내렸죠.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갑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나는 이기는데 상대방은 지는 전략이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유리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끝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한테 또 압박을 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전략은 윈인이고 위에 보기 3번에 나타나는 전략은 니은이 되겠죠. 윈로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4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시험 치러 갔을 때 좀 침착하셔야 됩니다. 침착하셔야 될 게 수리 능력에서 결정 나는 경우가 많아요. 수리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은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리 문제 푸실 때 너무 오래 한 문제 안 잡고 있는 거 추천드리고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 해결 수리가 한 문제 잘못 잡으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수리는 계산 안 해도 될 문제를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거 고려해 가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요. 꼭 합격하고 면접 질문, 면접 컨설팅 해달라고 댓글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